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디지털 한국어 문학 연구를 위한 데이터 처리 제15강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내부 기술, 즉 XML 데이터 활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꼭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내부 기술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난 14강 때는 외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었죠, 그죠? 네, 이번에는 XML 내부 기술에 관한 이야기다. 자, 천천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차례입니다. 자, XML과 관련된 내부 기술이라고 하는 굉장히 다양한 기술들이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는 세 가지 측면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스키마, 네. 두 번째 스타일, 세 번째 패스, 이 세 가지 개념과 맥락들입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번 더 복습하는 겸 어, 다시 기억을 좀 이끌어낼 수 있게끔 14강 때 잠깐 이야기했었죠, 그죠? XML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Extensible Markup Language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확장성 또는 뭐 확장 가능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데이터를 계속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XML이고 또 XML은 기능적인 차원에서는 뭐다? 마크업을 기반으로 하는 그런 언어다라는 것 정도 좀 기억을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14강 때 외부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고 이번 강의는 내부 기술과 관련된 요소 세 가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자, 스키마. 네. 자, 스키마란 무엇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스키마란 무엇인가? 스키마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좀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전에 이번에도 도상이 있습니다. 네. 이 도상도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XML을 이해하기 위한 내부 기술 요소 세 가지. 그게 구조에 대한 이해, 스키마죠, 그죠? 그리고 표현에 대한 이해,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 패스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 기술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로 뭐 스키마, 구조에 대한 이해를 우리는 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XML 스키마라는 게 있습니다. 저 스키마라는 것은 뭐 구조, 뭐 체계,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이해하기 쉽게끔 제가 표현을 좀 해봤어요. 우리 사람의 어떤 외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몸은 육체적으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지금 옷을 입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건 뭐죠? 뼈죠, 그죠? 뼈. 뼈를 통해서, 그러니까 골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네. 뼈를 통해서 구성된 어떤 인체의 가장 기반이 되는 틀이죠, 그죠? 뼈가 있고 그 뼈 위에 뭐가 붙어 있죠? 살이 붙어 있죠, 그죠? 네. 근육이나 지방 이런 걸로 된 살이 붙어 있고 그다음 그 위에다가 우리는 뭐를 입죠? 옷을 입습니다. 이 다 층위가 다르죠, 그죠? 네. XML이라는 것도 이 XML 데이터가 활용되는 맥락도 어떻게 보면은 그 XML 데이터의 어떤 기본적인 뼈대라고 해야 될까요? 구조,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 가능하게 하는, 그러니까 그걸 잡아주는 어떤 기술이 있어요. 그걸 이제 XML 스키마와 관련된 기술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XSD, DTD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어떤 어, 뭐 문서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XML 유관 기술인데 어쨌든 뭐 그런 게 있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XML 전자문서 또는 XML 데이터라는 건 뭐냐면 거기다가 그러니까 그걸 기반으로 해서 골격이 먼저 나오면은
그 위에다가 어떻게 살을 사실은 붙여 나가는 작업이 XML 데이터를 만들어 나가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자, 뼈대는 계속 바뀔 수가 있습니다. 사람도 어떻게 계속 성장하면서 골격이 이렇게 커져 나가고 커 나가고 그다음에 또 막 여러 가지 어, 뭐 뼈라는 것이 그죠? 뭐 더 튼튼해질 수도 있고 뭔가 또 약해질 수도 있고 뭐 어쨌든 그런 물리적인 특징도 있지만은 XML의 골격이 되는 이 스키마도 어, 물론 고정된 스키마를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뼈대를 기반으로 해서 그 위에 살을 붙이는 그런 어떤 비유는 그대로 적용이 되지만은 이 골격은 XML이 가지고 있는 확장성 기반으로 해서 스키마는 언제든지 바뀔 수도 있다. 네, 그때그때. 물론 그 바뀐 스키마에 맞춰서 XML 데이터도 새로 만들어지긴 해야겠죠. 그죠? 왜냐면 골격이 바뀌니까. 골격이 바뀌는데 바뀐 골격에 맞춰서 또 살을 붙여야지. 예전에 바뀌기 전에 골격 맞춰서 살을 붙여놓으면 그게 제대로 살이 뼈에 안 붙어 있겠죠. 그죠? 네. 좀 비유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자, 붙은 살을 가지고 그러니까 가지고라는 표현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열심히 운동을 하면 딱 근육도 만들어지고 그죠? 그 상태에서 옷을 딱 입으면 자기 몸에 맞는 그죠? 옷을 입으면 또 멋있어 보이는 것처럼 XML 데이터도 약간 스타일과 관련된 또 기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과 관련된 기술을 활용하면은 그냥 단순히 뭔가 데이터가 아니고 그 데이터를 약간 포장해서 어, 웹 브라우저 같은 데서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예쁘게 또는 적합한 어떤 형식으로 보여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거를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저 어떤 인체의 외형과 관련된 맥락에서의 비유 바탕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하는 이유는 실제 저것들을 직접 다뤄보지 않으면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제 입장에선 최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헤아려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이 중에서 XML 스키마와 관련된 게 뭐다? 바로 XSD와 DTD, 뼈대 잡기와 관련입니다. 자, DTD는 뭐냐? Document Type Definitio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XSD는 XML Schema Definition. 줄임말이에요, 둘 다. 그래서 DTD, XSD라고 하는 어, 기술들이 있는데 DTD는 옛날 기술입니다. 좀 오래된 기술이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성격이 비슷해요. 둘 다 이제 스키마를 다루는 어떤 기술인데 XSD는 상대적으로는 DTD보다는 근래에 나온 네,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XML 스키마는 XML의 구조에 관한 정의다. XML 데이터 내에 기술된 요소와 속성이 무엇이 있으며 요소들 사이의 관계와 속성의 데이터 타입 등이 무엇인지에 대해 정의한다. 스키마는 DTD와 XSD 문서 작성을 통해 정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좀 사실 다 와닿지는 않죠. 그죠? 네. 요소, 속성, 뭐 관계 뭐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은 직접 XML 데이터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개념적인 설명을 통해서만 좀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 XML 스키마와 관련된 이 DTD, XSD의 어떤 뭐 문서 형식 또는 데이터 기술 어, 형식은 결국은 핵심은 뭐다? 바로 뼈대 잡는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뭔가 어떤 이런 모양으로 데이터를 만들고 싶은데 그 모양으로 데이터를 만들려면은 그게 가능한 형태의 최소한의 어떤 체계나 구조를 먼저 이렇게 짜 놓는 거죠. 그죠? 네. 그런 맥락에서 어,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 XML 스키마는 자, 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에서 뭐 온톨로지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 어떤 도메인 지식을 내가 어떻게 다룰 건가와 관련해서 일종의 설계도 개념으로 많이 이야기되는 게 이 온톨로지인데, 자, 뭔가 내가 다루는 어떤 정보나 지식과 관련해서 데이터셋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 본격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 뭔가 그 안에 어떤 복잡한 체계를 어, 뭔가 다 뭐라고 해요?
될까요? 설계도 같은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딱 담아낸 설계도를 그리는 거를 이 온톨로지 기반의 데이터 모델링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개념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이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완료되고 나서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런데 데이터베이스를 나는 XML 기반의 데이터베이스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죠? 뭐 어떤 폼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가는 사실은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자료나 내용을 다룰 건가에 따라서 유동적이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인문학 자료는 대부분 텍스트로 되어 있고 XML이라는 기술이 텍스트 자원을 다루는 데는 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XML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네, 어쨌든 배경은 그렇고요. 그렇게 봤을 때, 자, 데이터 모델링이 끝났는데 온톨로지 설계를 다 했어. 그러면 그 다음 단계에서 근데 이거를 이제 XML 데이터로 정리하려고 하는데라고 하면은 중간에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디자인된 온톨로지, 그죠? 온톨로지 내용을 어떻게 XML 형태의 데이터 포맷으로 어떻게 보면은 만들어내기 위한 어, 규약이나 기본적인 체계를 반영한 XML 스키마 디자인이 중간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온톨로지 디자인과 XML 스키마를 설계하는 거는 사실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하면 또 다른 작업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온톨로지 디자인을 전부 다 XML 스키마에 반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좀 유동적인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중간 단계에서는 필수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관점에서는 어, 이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절차다. 이건 상식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이걸 뭐 어떻게 하고 뭐 실제 기술을 어떻게 다룰 수 있고 이거는 또 다른 어떤 채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실습도 필요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익혀 나가셔야겠지만 개념적인 거는 그래도 이 정도로 이해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스키마 첫 번째 이 내부 기술 이 스키마였는데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쨌든 핵심은 뭐다? XML 데이터를 만들거나 또는 이미 만들어져 있는 XML 데이터를 다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가 뭔가 만들려고 하는 어떠한 XML 형식이나 구조나 체계에 관해서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기반으로 거기다가 뭐 살 붙이듯이 XML 데이터를 딱 적합하게 체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거구나. 또는 이미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뭐 예를 들어서 공공 데이터 같은 거 보면 XML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만들어진 XML 데이터를 가져와서 내가 예를 들어서 내 연구하는 데 있어서 뭐 파싱을 한다든지 뭐 그런 게 가능하죠, 그죠? 데이터 추출하는 거. 그거를 잘 하려고 해도 뭘 잘 알아야 되냐면 그 XML 데이터가 어떠한 스키마, 어떠한 구조와 체계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디스크립션, 그러니까 기술이 되어 있는지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체적인 뼈대를 이해를 해야 내가 만들고자 하는 데이터도 XML 포맷으로 잘 만들 수 있고 이미 기존에 만들어진 XML 포맷 데이터도 내가 원하는 맥락과 방향에 맞춰서 잘 활용을 할 수 있는 거. 자, 그 정도 차원에서 스키마에 관한 이야기는 넘어가기로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스타일입니다. 네. 스타일은 뭐 사실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네. 다시 이 도상으로 돌아와서 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그죠? XSL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자, 다시 이 인체 네. 어떤 사람의 외형과 관련된 걸 가지고 비교를 해보자면은 이 XSL 그러니까 이 표현은 뭐다? 스타일은 이 XSL 일종의 사람이 옷을 입는 거하고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결국 옷 입히기죠, 그죠? 네. 옷을 무슨 옷을 어떻게 입힐 거냐 이런 맥락을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 XML 데이터를 매개로 해서 자 어떠냐? 차려입으니까 나 좀 멋있지 않냐? 죄송합니다. 자, 읽어볼게요, 한번. XSL은 XML 문서의 스타일을 정의하는 언어입니다. 캐스케이딩 스타일 언어인 CSS는 HTML을 위해 발전한 스타일 언어입니다.
이에 비해 XSL은 XML을 위해 발전한 스타일 언어입니다. XML 문서 자체는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 문서라면 이 데이터를 사용자에게 어떻게 보이게 할지 결정하는 것이 뭐다? 바로 XSL입니다. 물론 단순히 데이터만 보기 원한다면 무슨 말이냐면 막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목적에서 XML 데이터를 꾸밀 필요가 없다. 그러면은 뭐가 필요 없다? 바로 이 XSL, Extensible Style Sheet Language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습니다. 뭘까요, 이게? 우리 일상으로 비유하자면 여러분도 집에 있을 때 막 옷을 막 뭔가 갖춰서 입고 차려 입고 있지 않죠, 그죠? 뭐 그냥 뭐 추리닝을 입고 있거나 잠옷을 입고 있거나 뭐 근데 밖에 나갔을 때는 어때요? 그래도 뭔가 어떤 약속이 있거나 뭐 회의가 있거나 그래서 밖에 나갈 때는 당연히 그 자리에 맞는 어떤 격식의 어떤 옷을 차려입고 나가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또는 만들고 있는 XML 데이터가 있다고 했을 때 그거를 굳이 내 연구에만 활용할 거고 막 꾸밀 필요도 없고 그런 거면 그냥 나는 스타일시까지는 그러니까 스타일까지는 고려하지 않아. 그래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XSL은 좀 제한적이긴 해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대부분 이제 XML 데이터를 취급하는 맥락이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한 맥락이 아니고 대부분 내가 원하는 목적에 맞춰서 뭔가 그 활용하기 위한 차원에서 XML을 다루기 때문에 쉽게 이야기해서 집에 그냥 있는 거랑 비슷한 거죠. 네. 집에 그냥 추리닝 입고 있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 정도의 비유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SL이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건 뭐다? 결국은 꾸며주는 거다. 데이터를. 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간단히 설명하면 XML 문서를 표장하는 일을 담당하는 언어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죠? 네, 꾸며주는 거. 그래서 HTML과 관련해서는 CSS가 많이 거론이 되죠. 그죠? 뭐를? 뭔가 좀 웹페이지를 좀 더 예쁘게 꾸미는 것과 관련해서는 그것처럼 XML도 HTML에 대한 CSS의 어떤 맥락이 뭐다? XML에 있어서는 XSL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XSL은 뭐 굳이 약간의 어떤 절차상, 어떤 데이터를 다루는 프로세스 상에서 이거를 약간 포지셔닝 시켜보면은 자, 먼저 뭐 온톨로지라든지, 그죠? XML 스키마라든지, 그걸 기반으로 만드는 XML이라든지, 앞서 이야기했던 거죠, 그죠? 네, 스키마 이야기할 때. 뭐 어쨌든 이런 데이터 모델링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형태의 여러 가지 포맷, 데이터 포맷에 관한 작업들이 먼저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규모와 형식을 갖췄을 때 어떻게 조건이 뭐다? 근데 이거를 내가 외부에 뭔가 어떤 맥락이나 목적에 맞춰서 뭔가 외부에 내 보이기 위한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뭘 활용한다? 바로 이 XSL을 활용해서 어떻게 브라우저 상에서 그 XML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엑스패스입니다. 사실 이 엑스패스가 사실 개념적으로는 간단한데 실제 막 기술을 다루는 과정에서는 뭔가 다 좀 어려워하는 네, 그런 지점이기도 해요. 자, 패스라고 되어 있는데 뭘까요? 경로입니다. 경로. 도대체 XML에서의 경로란 무엇인가? 뭐 이걸 이해하기 위한 차원에서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왼쪽 부분이죠, 그죠? 엑스패스 경로에 대한 의미. 엑스패스가 뭘까? 자, XML 패스 랭귀지라고 하는 건데요. 자, 다시 인체로 비유하자면 뭐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어떤 옷을 갖추어 입거나 그죠?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제스처 같은 걸 할 수도 있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내가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누군가 그런 걸 해야 하는 상황에서 내가 코칭을 한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사람한테 알려줘야 되죠, 그죠? 뭐 예를 들어서 턱이 너무 이렇게 들려 있다. 턱을 좀 당겨 아래쪽으로 좀 당기는 게 좋겠다. 라든지 또는 어, 지금 정장을 갖춰 입고 있는데 정장 상의를
가슴 부위에 포켓 타월 같은 게 좀 있으면 인상이 부드러워 보일 것 같다. 그죠? 라든지. 아니면은 오늘 뭐 오늘이 아니고 뭐 그 입고 있는 정장의 색깔을 기준으로 했을 때 구두를 신어야 될 것 같은데 구두는 뭐 무슨 색깔의 구두를 신는 게 좋겠다.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죠. 지금 비유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자, 어떤 특정한 XML이라는 게 어, 형식이나 내용이 복잡할 때는 도대체 어느 지점에 어떤 정보, 어떤 우리가 보통 요소라고 하는데 요소와 속성이라고 하는데 그 정보 항목들이 있는지를 그때그때 바로바로 살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복잡한 뭐 어떤 뭐 얽히고 설킨 골목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때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죠? 내가 원하는 어떤 뭐 길은 뭐 이런 길인데라고 했을 때, 그거는 여기야. 이렇게 바로 딱 경로를 알려주면 좋겠죠. 비유하자면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엑스패스라는 것은 뭐다? XML 문서에서 특정 부분, 이때 부분이라는 건 어떤 특정한 맥락을 가지고 있는 정보 항목을 찾아가는데 사용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표현하자면 XML 문서를 트리 구조로 표현하고 최상위 노드부터 최하위 노드까지의 모든 노드들과 속성, 그리고 데이터로 추출할 수 있는 경로를 나타낸다. 네, 이 정도로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는 좀 그래도 감이 오죠, 그죠? 대충 뭔지. 네. 그래서 XPath는 XML 문서의 특정 부분의 위치를 찾기 위해서 사용하는 언어인데 XML 계층 구조가 기본적으로 트리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노드로 표현한 결과 역시 트리 형태인데 트리는 최상위의 한 개의 루트 노드를 갖고 있고 나머지 노드는 모두 루트 노드에 연결이 된다. 그게 트리 구조죠, 그죠? 이렇게 가지치기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관계는 여러 개의 트리로 나눠 표현할 수 있다. 엑스패스 이름은 URL에서 가져온다. XML 문서의 계층 구조를 탐색하기 위한 경로와 같다. 뭐 어쨌든 이런 겁니다. 불어서 설명하자면은 디테일한 지점은 개념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하기는 어렵고 실제 실습을 통해서 뭔가를 해봐야 이해할 수 있는데 어쨌든 엑스패스라는 개념, 유관 기술이 있다라는 거를 지금 이해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 정리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도식을 보시면은 우리가 좀 전에 앞까지 했던 내용에 연계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했고 온톨로지, 그러니까 온톨로지 디자인을 통해서 이런 성격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거고 나는 뭐 XML 데이터로 그걸 구축을 할 건데 그걸 위해서 XML 스키마, XSD죠, 그죠? 그런 것도 정의를 했고 그렇게 해서 XML 데이터를 만들었는데 그걸 나중에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스타일 시 그죠? XSL을 통해서 웹 브라우저에서 그 데이터를 좀 표현하고 싶다. 그러면은 XML의 어떤 특정한 정보 항목을 어, 스타일상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건지 뭐 이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정의를 해줘야겠죠, 그죠? 네. 그때 활용되는 게 뭐다? 바로 엑스패스입니다. 네. 물론 이뭐 스타일과 관련해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엑스패스가. 네, 정보를 어떤 특정 맥락의 정보, XML 문서상에 정보를 추출하는 데는 다 활용하는 거긴 한데 앞서 이제 XSL 이야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그 맥락에 입각하면 엑스패스가 또 중간에서 어떤 역할을 한다? 이렇게 XML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표현하는 단계. 그래서 중간에서 그 개별 정보들의 맥락을 매개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 라는 정도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그래서 XML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뭐다? XML 스키마가 뭐였죠? 아까 뼈대였죠, 그죠? 네, 뼈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스키마와 뭐에 관한 이해? 엑스패스에 관한 이해를 기반합니다. 지금 오른쪽 하단에 저 도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XML 스키마와 엑스패스 기반으로 뭔가 기술이 이렇게 누적돼 있죠, 그죠? 네, 항목들이. 그래서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 엑스패스도 중요한 기술입니다. XML 다루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초적으로
공부하고 이해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하고. 자, XML 데이터는 하이퍼텍스트와 계층 구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조직하는 요소들 사이의 링크와 위계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XML 스키마는 XML 데이터 내에 존재하는 링크와 위계에 관한 일반적 구조를 정의하고, XPath는 XML 스키마를 통해 정의되는 데이터의 구조를 바탕으로 구조 내에 속하는 다양한 요소와 속성을 탐색,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합니다. 복잡한 구조 내에서 탐색 가능한 개별 경로는 스타일과 질의어 형성의 기초가 됩니다. 왜? 어떤 구조에 관한 이해가 존재가 돼야 어디에 뭐가 있는지 아니까 그걸 기반으로 뭔가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걸 기반으로 뭔가 물어볼 수도 있겠죠, 그죠? 기계한테. 네, 그런 개념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세 가지, 네, 세 가지 내부 기술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구조, 스키마, 표현, 스타일, 그리고 경로, 패스. 각각의 유관 기술 뭐였죠? DTD, XSD, XSL, 그리고 XPath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자, 어쨌든 이런 내부 기술들을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고 이거를 활용하는 것도 결국은 뭐다? 범용적인 데이터를 공유하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편찬하고자 하는 목적에 입각해서 이런 내부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가 중요하다. 네. 그런 측면에서 어, XML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와 관련해서 이런 XML 내부 유관 기술들을 잘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번 강의는 네, 이 정도로 XML과 관련된 내부 기술들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